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법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 이재명 킬러로 불리죠. 수원지검 성남지청 강백신 차장검사가 강력히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법안, 그리고 의원직 상실 기준을 현재 벌금 100만 원 이상에서 벌금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법안을 각각 지금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이재명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조항이 너무나 엄격해서 후보자들의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면서 맞장구 쳤죠. 아마 조만간 상임위 차원에서 이 선거법 관련 제출된 법안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당법 개정안이 몰래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정당법 63조를 신설해서 정당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이 법이 개정되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라도 소급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9월에 발의했습니다. 국민들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도둑 발의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지금 정당법입니다. 그래서 돈봉투 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맞춤형 쪽집게 법안이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현재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는 돈봉투 의원 전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재명 맞춤형 쪽집게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만 밀어붙이려다 보니까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좀 미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즉각 법을 개정해서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없애버리겠다고 당 차원에서 결의를 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제4차장 그리고 최죄훈 반부패 2부장을 탄핵하려는 것도 이재명에 대한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또 돈봉투 의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방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수사 방해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법 개정으로 면죄부를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해당 의원들은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민주당은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들 편한 대로 법을 다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돈봉투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윤관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죠. 그리고 허종식 의원과 이승만,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민주당의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령, 전용기,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이런 6명의 현역 의원은 지금 1년 가까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소환을 따랐던, 검찰 소환에 응했던 허종식 의원만 지금 1심에서 기소돼서 1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검찰의 최후 통첩에도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뻗치면 죄가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소환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조사 없이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만만찮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을 개정해가면서 법망을 피해가려 하는데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고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한 2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라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점은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가결 여부는 국회의 일이지 검찰의 일이 아닙니다. 요걸 들어도 국회가 듣지 검찰이 들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도둑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이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이런 법안들은 각각 6개월에서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는 것처럼 정당법도 6개월 단기 공소시효로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적용한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봉투 살포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계로 불리던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의원 20명 정도에게 총 6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의혹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루 인사들은 지금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되거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서 총 15명이 동참했는데 뜻밖에도 지금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울산 출신이죠. 울산 출신의 재선 의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라고도 불릴 정도로 친윤 핵심 의원입니다. 그런데 의도가 뻔히 보이는 정당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그 이유를 모르겠고 배경이 궁금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결국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4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추진이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서 실제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은 모두 이재명의 수사를 직접 담당했거나 돈봉투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입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지면서 서울중앙지검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김정숙의 인도 외유성 방문, 그리고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사건, 그리고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처분은 물론이고 이재명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유지도 중앙지검의 몫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의 비위를 조사했던 검사들을 콕 찍어내어서 탄핵하는 것인데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서 감사원을 탈취함으로써 전 정권의 잘못에 대해 아예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다 못한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어젯밤 검찰 내부망인 2%에 무려 5천자 분량의 글을 올려서 민주당을 저격했습니다. 강백신 차장검사 역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맡았고 또 현재는 이재명의 성남 정자동 힐튼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정자동 힐튼호텔 특혜 의혹은 범죄 혐의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재명을 소환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강 검사가 이 프레스에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사소한 꼬투리만 있어도 일단 탄핵하고 그러다 보면 한 명은 걸리겠지 하는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비판했습니다. 강 검사는 특히 절대적 다수인 민주당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이 자기 편 비리를 밝혀낸 검사들에 이어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자에 불과한 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대 야당의 비리는 아무리 중해도 덮어지고 야당에 유리한 사건은 증거나 법리와 무관하게 일단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권 남용은 실제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절차적 측면 양쪽 모두에서 위헌과 위법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들이죠. 민주당은 지금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배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그 중에 하나죠. 이런 정당이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정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정당에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맞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